아프리카 여행 첫째 날 에피소드와 아프리카를 여행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예방주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였던 석양이 멋지지 않았나요? 케이프타운 라이언스 헤드에서 대서양으로 저무는 석양을 촬영한 겁니다. 케이프타운에서 테이블 마운틴과 시그널 힐의 석양도 멋지지만 단연 최고는 라이언스 헤드라는 데 많은 사람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곳은요, 해발 669m 높이의 바위산으로요,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뚝 서 있는 급경사 바위산을 오로지 두 발로 올라야 하기에 거의 암벽 등반에 준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오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가 진 후에 어두워지면은 안전하게 하산하는 것 또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에 이곳을 찾아야 하기에 공원 관리자를 포함한 안전요원도 없고요,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르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여행자들은요, 반드시 가이드를 동반해야 합니다. 나는 정오쯤에 이번 여행의 첫 번째 숙소에 도착한 후 잠시 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시 30분에 만나기로 한 라이언스 헤드를 안내할 가이드 디노가 교통정체 때문에 늦었다는 핑계를 대고 4시 10분경 숙소 인근에 있는 모조 마켓에서 나를 픽업했습니다. 오늘 이제 가이드가 안전한 산행과 하산을 도와줄 여행자는 나를 포함해서 5명인데요. 호주에서 왔다는 커플, 남아공과 암스테르담에서 온 아가씨 2명, 나까지 5명이죠. 출발에 앞서서 이제 가이드는 간단한 안전교육을 한 다음에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북쪽 경사면에 있는 출발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소라 등을 따라 오르듯이 360도를 돌고요, 다시 180도를 더 올라가야 하는 코스로 마지막 40분 정도는요, 직벽에 가까운 바위에 설치된 계단과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서서히 저물어가는 태양과 함께 극단적인 인종 분리 정책이었던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면서 남아공 민주화를 이끌었던 만델라가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로벤섬이 보입니다. 내 눈과 수평선 사이에는요,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 탁 트인 풍경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먼저 도착한 수많은 젊은이가 맥주를 마시거나 풍경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이곳이 아마 케이프타운 풍경을 가장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운타운, 워터프런트, 그린포인트, 시포인트 등 주요 지역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어질 아프리카 여행의 안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서나 석양은 아름답습니다만 이곳의 석양은 쉽게 볼 수 없게 더 매력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됐고요. 자유여행으로 케이프타운을 찾는 사람은 꼭 경험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해가 수평선 넘어 사라지고 대서양 쪽 하늘이 점점 붉게 변하더니 금방 어두워졌어요. 기온까지 급격하게 떨어져서 추웠습니다. 이곳을 트레킹하기 전에 반드시 헤드랜턴을 준비하고 바람막이 정도의 보온 대책은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1리터 정도의 물을 준비해야만 갈증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가이드는 밤 8시 이전까지 산행을 마친 여행자를 픽업해준 장소로 복귀시켜줍니다. 라이언스 헤드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려면요, 구글 검색창에 라이언 헤드 트레킹으로 찾으면 많은 업체가 나타나고 그중 이제 평가가 높은 업체를 고르면 되죠. 나는 하이크라리온 헤드라는 업체를 예약했는데 여행이 끝난 후에 1150랜드, 하나로 84,000원이에요. 또는 80달러, 11만원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와 아울러서 가이드에게 약간의 팁을 주는 게 얘기겠죠. 환율을 고려해 볼 때 남아공 화폐인 랜드로 결제하는 것이 달러로 결제하는 것보다 한 28,000원 정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리 환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남아공은요, 여행자가 마음대로 아무 곳이나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소매치기, 사기, 강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케이프타운 공항에서 C포인트에 있는 숙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동양인이면서 배낭이나 캐리어를 휴대했다면 누가 봐도 여행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서 쉽게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케이프타운에는요, 비교적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지는 우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공항에서 우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만 탑승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케이프타운 공항도 그래요. 케이프타운 공항에 도착한 후에 공항 밖으로 나오면 좌우측에 주차장 건물이 보입니다. 우측이 파케이드 1으로요. 이곳에 있는 이 헤일링 픽업 에리어에서 우버를 호출하고 탑승할 수 있어요. 최근에 남아공에서 교통체증으로 이제 차가 멈추거나 속도가 낮은 차량이 발생하면 이걸 골라서 공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고속으로 질주하기 때문에 강제로 정차시킬 수 없는 고속도로 N2를 이용할 것을 운전자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료비 절약을 위해서 위험한 타운십을 경유하는 우버 운전자도 가끔 있다고 하니까 미리 확인한다면 예상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케이프타운에서 교통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숙소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가격을 우선으로 숙소를 선택하면 당연하게 안전에 문제가 동반되는 곳이겠죠. 그런 곳이 케이프타운입니다. 여행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지역은 우선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여행자를 위한 상점과 레스토랑이 밀집된 VA 워터프론트, 해변의 아름다운 주거지인 캠퍼스 베이, 일몰이 유명한 크립톤을 꼽지만은 이곳의 숙소가 아주 비쌉니다. 그 외에 이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은요, 시포인트, 가든스, 그린포인트지만은 이곳에도요, 야간에 통행이 뜸한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해변과 가깝고 인근의 레스토랑과 슈퍼 이용이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한 시포인트에서 에어비앤비를 구했습니다. 방 하나를 빌리고 호스트와 주방과 화장실을 공유했습니다. 혼자 사는 주인 할머니 로사리에는요, 정말 친절했고 4박 내내 불편함이 없는지 잘 살펴줘서 아주 편안했습니다. C포인트는요, 공연과 식사를 겸하고 현지인과 여행자 모두에게 인기 있는 모조마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C포인트 스파르, 체크스 C포인트 등 대형 슈퍼가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변에 맛있는 커피숍도 굉장히 많아요. 또한 해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러닝하는 현지인들이 많아서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 혼자서 외딴 곳에 오래 머물거나 정신을 놓고 핸드폰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나는 이곳에 머물면서 4박 5일간의 케이프타운 여행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여행을 하기 전에 꼭 마쳐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입니다. 필요한 접종은 황열, 콜레라와 장피부소, 파상풍이고요. 말라리아는 예방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열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질병이고요. 감기처럼 시작을 하지만 고열과 황달이 나타나고 신부전과 간부전으로 발전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황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의 피를 이집트 순모기가 빨면서 감염되고 감염된 이집트 순모기가 다시 사람에게 전파하는 질병으로 지금까지 치료되어가 없습니다. 예방 백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매년 20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이 중 3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일대에서 풍토병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주로 서부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동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케냐, 수단과 남수단, 우간다, 잠비아에서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들 나라에서는 황열 예방접종 여부를 입국 시에 확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황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건 아니고요. 종합병원급 중에서 질병관리청 국립검명서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기관 현황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정확한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로 확인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황열 접종해주는 기관에서요, 콜레라 접종도 가능하고요. 콜레라는 주사제가 아닌 복용하는 현탁약으로 2회에 걸쳐서 접종해야 됩니다. 황열과 콜레라 접종을 마치면요, 노란색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여행 내내 꼭 지참하는 게 좋고요. 황열은 평생, 콜레라는 접종 후 3년까지 유효합니다. 장티부스는 보건소에서 항공권을 제시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어요. 올해 초에 콩고, 짐바브웨, 잠비아와 에티오피아 등에서 대규모 콜레라가 발생해서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후진성 질병인 콜레라가 있단 말이야? 이런 질문이 들겠지만 아프리카의 위생 환경은 우리의 기준하고 아주 다릅니다. 어떤 국가는요, 출발지에 따라서 콜레라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국내에서 예방접종 마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예방접종과 예방약을 처방받는데 비용도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나 같은 경우에 앞에 제시한 모든 예방접종을 완료하는데 약 한 25만원 정도 써야 됐습니다. 이것도 서둘러야 되는데요. 일부 여행자는 백신 재고 부족으로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한 2, 3개월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마치는 게 좋습니다. 해외여행에 필요한 예방접종에 관한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무서운 또 하나의 질병이 이제 말라리아죠. 말라리아는 플라스모디움이라고 하는 기생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요. 감염된 얼룩날개 모기가 사람을 물면 모기의 침샘에 있는 기생충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고 혈류를 따라 간으로 이동한 뒤 무한 증식하면서 적혈구를 파괴하는 질병입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초기에는 감기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아프리카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역시 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지만 간혹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연간 40에서 60만 명이 말라리아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대다수가 5세 이하 어린이라고 합니다. 예방약이 있으나 현지인들은 이게 무척 비싸기에 일반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감염되면 치료하면 어쩌면 조금은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운명처럼 여기는 듯 합니다. 이에 부안해동에서 아프리카에 활동하는 한국인 가이드 대부분은요, 구토와 메스꺼움의 부작용이 나타난 말라리아 예방약을 억지로 먹기보다 감염되면 치료제 복용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 그러면서 예방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예방약을 무조건 먹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방받기 쉽지도 않거니와 약 한 3.5만 원 정도의 약값이 저렴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하고 바꿀 수는 없죠. 특히 외국에서 아프면 정말 대책 없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엔 테이블 마운팅과 VA 워터프론트 복합지역 다녀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